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세입자와 직거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입자와 직거래할 상황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 한다면 이제 요번에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세를 직거래만큼 올리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월세 상한제로 5% 올리면서 기존 세입자랑 재계약하면서 올리면서 중개사를 끼고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정말 세입 받아서 남는 게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분들도 그렇지만 세입자 분들도 반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월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었고,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얘기해보고,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 직거래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다들 이제 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 집에서 그냥 살면서 기존 계약서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계약 기간만 달라지거나 또는 계약금에서 월세나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라던가 월세 세만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하면 되는데 굳이 부동산을 끼고 내가 중개수수료를 몇십만 원씩 내거나 또는 몇백만 원씩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나 나라에서 이런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이런 양식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개사를 가도 요즘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꼭 이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사 분들도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개사에서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빈칸 채우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각 해당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빈칸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든 안 냈든 어쨌든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집주인의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일에다가 같이 계약서를 쓰기로 작성하기로 한 날 이렇게 계약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으면 등록번호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안 내셨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임차인의 항목에는 이름 쓰고 똑같이 도장을 찍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글로 컴퓨터에서 작성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어도 되고 자필로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밑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쓰는 란이 있는데 이런 란이 있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남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중개사를 안 끼고 하면 이건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X자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빈칸을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쓰는 게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주택 소재지는 그냥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주택 유형은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 연립이면 연립, 다가구면 다가구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종별에 맞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 민간 임대 주택의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랑 공용 면적, 그 밖에 공용 면적 그리고 합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대부분 조금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쓰시면 되고 이제 빈칸을 놔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대신에 주거 전용 면적은 꼭 쓰시고 이제 공급 면적은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전용이랑 공급 면적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란에 쓰시고 혹시나 자기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공공이냐 장기 일반이냐 단기냐 그래서 의무 임대기간 개시일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빈칸으로 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리시설의 종류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담보 혹시 근저당이 있으시면
없으면 여기 없으면 동그라미, 있으면 있는 거에 동그라미 쓰시고, 근저당이면 근저당, 은행에서 빌리면 근저당이에요. 그럼 설정 금액, 설정 일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번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신 분한테 해당하는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빈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세입자랑 집주인이 제일 중요한, 임대인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임대 조건 부분인데, 이제 임대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기로 했냐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이번에 그러니까 인상하게 된 금액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 월세일 경우 이제 보증금은 여기에, 그리고 월세는 여기다 쓰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금은 얼마로 주고받기로 했냐. 근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럼 3억이라고 쓰고 여기에 컴퓨터로 뭐뭐 쓴 계약 시 지불을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3억은 기존 보증금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계약금을 보내지 않아도 기존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치른 게 돼요.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게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고, 중도금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빈칸으로 냅두고, 잔금은 혹시 보증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올라간 금액을 만기가 되는 날짜에 잔금을 여기 그 금액을 쓰시면 되고, 해당 날짜에 이 잔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계좌번호를 여기에 쓰시고 어느 은행인지 예금주, 임대인의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통장의 계좌번호로 넣으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 보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명할 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 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 한번 앞에서 계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서명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성함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임차인이 이름과 서명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작성해 보시니까 느끼셨을 텐데, 임대인의 도장 찍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도장을 무려 3번이나 찍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다음에 찬찬히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지방에 계셔가지고 굳이 앞에 가서 이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지방에, 나는 서울 수도권에 사는데 내가 임대를 놓은 임차인과 만나려면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통화로 얘기를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카톡으로나 문자로 이 파일을 작성해가지고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채워가지고 도장 찍어서 등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 분은 가지시고 한 분은 저한테 다시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확인을 하려고 시청이랑 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개시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이 앞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6월 1일부터라는 거죠. 그런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저는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직 행정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언제라도 시행령이 내려오면 난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소급 적용이 될 확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사분들도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혹시나 구청에 미리 신고를 하나라고 알아봤더니 중개사분들도 아직은 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고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 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 시군구청에 들어가면 확정 일자를 따로 옛날엔 동사무소에 가서 했는데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이렇게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름한다는 거죠.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월세 신고제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은 나중에 추후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하고 있는 지역은 어떨까 한번 분위기도 파악해 볼 겸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직거래를 하셔서 임대료 상한제에 의해서 그렇잖아도 인상액이 적은데 중개수수료까지 내진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초격차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초격차라는 책은 권호연 님의 책인데 삼성전자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회장으로 등극하신 원래 일반인에서 사실 원래 그 가족들이 회장이랑 이런 걸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회장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분은 일반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여기 안에 내왔던 내용 중에 제가 마음을 가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자면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도 물론 이분이 유명해진 건 삼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오히려 그거를 더 기회로 활용하는 시는 분이셔가지고 이분이 회장에까지 오르실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마인드가 본인도 벼랑 끝까지 몰아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서 성장하시고 발전을 하시는 사람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한번 너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벼랑 끝까지 약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독려를 하시면서 주변까지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유라는 테마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극단적인 목표를 주변에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인데 대신에 그럴 때 부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 보이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려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약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이것까지 막 최근에 막 대책을 많이 내면서 부동산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부가 이런 권오연님처럼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가면서 우리니까 할 수 있다. 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벼랑 끝까지 몰리셔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결책으로 꼭 좋은 기회를 획득하셔가지고 자산이 증가되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곧 오게 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이 화폐 가치 하락에서 오는 해지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자산이 증가시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